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작년에 읽은 책이 무려 3권입니다. 겨우 4개월에 한 권꼴로 독서를 한 셈이죠. 반면에 2024년 올해에는 지금 20권이 넘는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엄청 다독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 2주에 한 권씩은 읽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독서량이 몇 배로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수치적인 부분, 절대적인 권수보다도 올해는 저 스스로가 굉장히 책과 친해지고 책을 좋아하게 되고 독서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책과 친하게 지냈던 편은 아니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독서를 좀 많이 해보려고 일주일간 1일 1독을 시도해보기도 했고 책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작년엔 그런 의도적인 노력들에 신경을 좀 덜 썼더니 연 3권 독서라는 좀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 올해는 책과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책과 친해질 수 있었던 5가지 비결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독서 기록을 위한 노션 템플릿도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평소에 책을 즐겨 읽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어릴 때부터 책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은 경우 이 독서라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고 또 다른 공부처럼 느껴지거든요. 공감하시는 분 있으시죠? 어릴 때 독서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인이 바뀌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잘 떨쳐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책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부터 바꿨습니다. 독서는 쉴 때 하는 거다. 독서는 일하다 집중 안 될 때, 그냥 머리 식힐 때 잠깐 하는 거다. 독서는 요즘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보듯이 편하게 그냥 보는 거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달리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로 책을 만지작거리게 되고 내 책장에 어떤 책이 있었나 서성거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책을 읽을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또 책을 읽는 동안에는 내가 뭔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휴식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목적 독서 대신 유의 독서. 최근 5년간 제가 읽은 책의 분야를 보면 90% 이상이 자기계발서였어요.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너무 그런 책들만 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책 속에서 무언가를 배워내야만 할 것 같고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무언가 성장을 해서 달라져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저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아예 읽지 말아보자. 대신에 책을 책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소설, 에세이, 예술, 인문 쪽의 분야를 최대한 많이 접해보자. 저에겐 다소 파격적인 목표였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데는 너무나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문학을 읽고, 인생 선배의 이야기를 듣듯이 에세이를 읽고, 도슨트에게 작품 설명을 듣듯이 예술 관련 서적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가 조금이라도 흥미가 떨어지거나 예상보다 재미있지 않으면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집어들었어요. 내가 책을 통해서 굳이 뭘 얻지 않아도 된다. 뭐 느끼는 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 재밌으면 읽는 거고 아니면 덮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니까 스스로 훨씬 더 독서를 즐기고 오히려 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책 관련 콘텐츠와 함께하기.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누군가와 그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싶잖아요. 하지만 매번 독서 모임을 나간다든지 친한 사람과 같은 책을 읽는 게 쉽진 않죠. 그럴 때 저는 유튜브에서 책 관련 콘텐츠를 많이 시청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채널을 즐겨 보는데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하는 이달의 책 콘텐츠를 보다가 좀 흥미가 생기는 책이 소개되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그 책을 바로 사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은 후에 다시 영상을 찾아서 나머지 부분들을 시청해요. 그렇게 되면 그 내용에 훨씬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이동진 평론가는 이렇게 느꼈구나. 그런 부분들은 캐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훨씬 더 폭넓은 독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책으로 연결되는 그런 재미가 있고, 또 요즘은 출판사들도 유튜브 채널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그런 영상들을 시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북페어와 동네 서점 가보기. 올해 2024 서울국제도서전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저도 여자친구랑 같이 처음으로 북페어를 가보게 됐는데 이게 그냥 강남 교보문고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책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그때 몰렸었는데 그런 책에 대한 열정들이 피부로 와닿는 게 정말 신선했어요. 특히 좋았던 건 많은 작가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재미있게 읽은 책의 작가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기회가 되면 얘기도 나누고 사인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만으로도 책이 좋아지는 걸 더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요즘에는 크고 작은 동네 서점들이 곳곳에 생겨나는 추세인데 가보면 대형 서점과 달리 그 서점만의 또 독특한 분위기와 무드가 있어요. 우리가 분위기 좋은 카페 찾아가듯이 동네 책방을 좀 찾아가서 잔잔한 감성도 느껴보고, 대형 서점에서는 찾기 힘든 독립 출판물도 읽어보고, 또 소규모로 진행되는 북토크에 참여해서 작가님과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단순히 읽는 것 이외에 이런 피부에 닿는 경험들이 독서 라이프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5번째로는요, 기록하기입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읽은 책을 한눈에 쉽게 보기 위해서 직접 만든 노션 독서록을 사용합니다. 이걸 2020년도부터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있다는 것도 깜빡했어요. 그래서 더 책을 안 읽게 됐던 것 같은데, 구성은 심플합니다. 새해가 되면 그 해에 맞는 연도를 생성을 하고요. 제목, 작가, 평점, 읽은 날짜, 상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읽을 예정, 읽는 중, 읽음, 중도 포기, 이렇게 4가지 라벨로 분류를 해놨고요.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new를 눌러서 책 제목을 쓰고 작가를 씁니다. 그리고 상태를 아직 안 읽었다면 읽을 예정, 읽고 있으면 읽는 중, 다 읽었으면 읽음으로 표시하고 이제 저만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 날짜를 체크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짤막한 감상 한두 줄 정도 남겨주고 좋은 문장을 스크랩해 놓은 것들 혹은 사진 찍은 것들을 여기 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거죠. 이 기록을 통해서 쌓아 나가는 재미, 이게 또 책과 친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내가 읽은 책들을 한눈에 쭉 볼 수 있고 시간 순서나 평점 순으로 정렬해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일종의 북 큐레이팅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읽은 건수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올해 30권 한번 읽어보자 하는 동기부여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이 노션 독서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템플릿 공유를 해둘 테니까요.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제가 올해 책과 친해질 수 있었던 비결 5가지를 한번 공유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독서 라이프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책 콘텐츠로도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영상들을 찍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